안녕하세요. 기술사 77입니다. 이 시간은 독자 중에 질문이 있어요. SKU J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외벽에 사이딩 또 조적을 하더라도 화스너가 그 앙카 그 단열 보드를 꽉 고정시켜주는 앙카입니다. 그 화스너 시공은 필수 사항인가요? 또 그리고 사이딩 같은 경우 단열재에 직접 고정을 하는 건가요? 직접 고정은 안 됩니다. 그리고 그 전효진님의 질문은 자, 앙카 시공을 안 했는데 보강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그쵸, 앙카 안 하고 그냥 그 접착으로 다 보드를 붙여서 뭐 드라이비트가 됐던 뭐 그 테라코 그거를 다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. 보강할 수 있는 방법. 예를 들면 우레탄 폼이라든가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했는데 이게 그래요. 그러면 자, 그 SKU J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외벽 시스템으로 단열 보드를 대고 외단열을 하고 벽돌 쌓기 할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단열 보드를 화스너 그 앙카로 그렇게 고정을 안 해도 됩니다. 왜냐하면 바깥에 벽돌벽을 쌓기 때문에 그렇죠. 그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 기초를 약 한 5cm, 10cm 턱을 줘서 그 기초 가장자리 그 부분을 이렇게 떨궈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빗물이 타고 들어갈 가능성이 또 적어져요. 그럴 때 그 단열재 두께하고 벽돌은 물론 반장 쌓기를 하겠죠. 한장 쌓기는 두께가 20cm고 반장 쌓기 0.5B 그거는 한 10cm를 되는데 그렇게 단열 보드를 대고 벽돌을 바깥에 쌓으면 돼요. 그러면은 단열 보드, 그러니까 단열재만 공기가 안 통하게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완전히 밀봉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기초에서 기초 콘크리트를 칠 때 그렇게 턱을 한번 주는 게 좋아요. 그 턱을 뭐 한 치각 다루기라 그러죠. 그걸로 대도 되고 뭐 2x4 같은 거를 쭉 대줘서 그렇게 한 턱 떨어뜨려서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러면 단열재가 100mm면은 한 벽돌 두께 10cm, 단열재 10cm 해서 한 20cm 정도는 그렇게 턱을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단열 보드는 바깥에 벽돌을 외벽 쪽으로 쌓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. 뭐 화스너로 고정을. 근데 외벽 단열 시스템에서 사이딩 같은 경우는 사이딩 종류가 뭐가 있어요? 크게 목재, 비닐 사이딩, 그 다음에 세멘트 사이딩 하고 요즘에 또 좀 비싸서 그렇지 그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세라믹 사이딩은 구조체에다가 그 클립이라는 그 부자재가 있어요. 그거를 다 부착을 하고 그 클립에다 걸어주는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견고하게 고정이 돼요. 그 클립에 의해서. 그 다음에 뭐 세멘트 사이딩이라든지 목재 사이딩, 비닐 사이딩 같은 그런 경우는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조체가 뭐 콘크리트다 또는 뭐 벽돌이 될 수도 있고 구조체가 ALC 벽돌이 될 수도 있어요. ALC 블럭. 그러면 그림에서처럼 그 각재를 구조체에다가 전부 고정을 시키죠.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각재 간격은 어떻게 돼요? 단열보드 간격하고 딱 맞춰서 하는 게 좋죠. 그래서 단열보드를 각재 사이에 딱 끼워 넣고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거기다가 이제 사이딩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? 세멘트 사이딩이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간격 맞춰서 박아 올라오죠. 그래서 그 못바지 각재에다가 박게 돼요. 네. 그렇게 되는 거지. 그 단열재라는 게 뭐 비드법이 됐던 뭐 압출이 됐던 뭐가 됐던 단열재는 그렇게 뭐 강도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 뭐 못을 박아도 소용이 없어요. 그래서 각재는 그 못바지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. 또 골조가 이제 세멘트 벽돌 ALC 콘크리트인 경우에 이제 외단열 시스템 그러니까 뭐 드라이비트 스타코라든지 뭐 테라코타 등을 할 때는 그렇게 이제 그림처럼 고정 앙카 그러니까 이제 화스너라 그러죠. 그거를 간격에 맞게 잘 박아줘야 돼요. 그러니까 접착제 종류가 물론 그 접착제가 있어요. 스티로 본드 같은 거 이제 세멘트에다 같이 개서 그 벽에다 접착을 해줍니다. 근데 이제 접착제 종류가 또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남쪽에는 뭐 또 뜨거웠다, 식었다, 뭐 또 바람의 영향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접착력이 점점 낮아져서 이게 박리가 됩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외벽 같은 경우에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이 벽체를 이렇게 막 잡아 당기는 힘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. 그래서 잘못하면 뜯겨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메쉬가 있으니까 갑자기 뭐 한꺼번에 뜯겨 나가지는 않아요. 근데 그게 바람의 영향으로 계속 반복되면은 화스너, 앙카를 안 박으면은
벌럭벌럭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강풍이 세게 불면은 메쉬도 찢어지면서 그 그림의 예처럼 이렇게 건물 벽 전체가 막 뜯겨져 나갑니다. 그러니까 벌럭벌럭 할 때 조금 보강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전효진님의 질문처럼 자, 앙카를 뭐 모르고 시공할 때 안 박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보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. 또 우레탄 폼 같은 걸로 하면 어떻겠냐. 물론 우레탄 폼이 접착력이 있습니다.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 드라이비트라든지 테라코 그 단열재에다 이제 드릴링으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우레탄 폼 튜브를 넣어가지고 쏴주게 되죠. 부분. 그 군형을 또 군데군데 뚫어서 쏴주는데 물론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접착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잘못해서 그 우레탄 폼이 많이 들어가면은 우레탄 폼이 또 부풀어 오르죠. 그 부풀어 오르는 힘에 의해서 오히려 그 단열보드가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뭐 일이 더 커집니다. 그걸 어떻게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우레탄 폼으로 고정하는 거는 그렇게 힘도 없고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서 보듯이 앙카의 종류가 많거든요. 단열재 두께에 따라서 앙카의 길이를 정하고 또 바탕이 콘크리트인지 또 목재인지 아니면 ALC인지 그런 거를 맞게 그런 거에 맞게 그 앙카 화스너를 골라야 됩니다. 그래서 이왕 안에서 좀 벌럭벌럭 한다, 접착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은 그 간격 줄을 맞춰서 그 앙카 화스너를 노출되게 그냥 박아주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점점이 박혀가지고 보기가 좀 싫은 경우에는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 가로 바 막대기를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앙카를 또 박아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앙카는 대가리가 이렇게 우산처럼 넓적한 그 화스너 말고 그냥 이제 뭐 세트 앙카라든지 콘크리트 같으면 목재 같으면 육각 피스라든지 이런 걸로 박아줄 수 있어요. 그러면 가로로 박을 때 그 박는 걸 뭘 쫄대를 대고 박냐? 금속재 같은 것도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뭐 아연 도금된 각파이프. 그러니까 각파이프 단면 사이즈가 많은데 납작한 게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20mm에 40mm 각 그런 각파이프를 그 쭉 가로로 대서 간격 맞춰서 거기다 피스나 앙카를 박아주면 돼요. 그러니까 박고 나서 또 페인트 칠하려면 힘드니까 걸맞는 색상, 건물하고 걸맞는 색상에 페인트 칠 다 해서 박은 다음에 나중에 그 피스라든지 앙카 대가리만 또 칠을 해주면 간단하죠. 아니면은 이제 그 재료가 어디에 있냐면은 렉산 있죠, 렉산. 폴리카보네이트. 렉산의 이 조인트를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. 덮개바. 그냥 현장에서는 그걸 일본말로 후다라 그러는데 그 후다를 사다가 그걸로 박고 거기다 피스를 박아줘도 돼요. 그러니까 건물의 그 디자인에 맞춰서 가로로 박을지 세로로 박을지 줄을 맞춰서 그걸로 박아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금속재가 싫다 그러면은 목재로도 박아줄 수가 있는데 일반 그냥 방부목은 말이 방부목이라도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그 방부목 말고 아이언 우드라는 게 있어요. 아이언 우드가 종류가 몇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킬라이라든지 이배 또 뭐 멀바오 뭐 이런 아주 단단한 목재가 있습니다. 걔네들은 잘 썩지도 않고 그러니까 배 같은 거 있죠. 배 바다에 나가는 배 갑판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재질이에요. 나무가 비중이 커서 물에 넣으면 막 가라앉습니다. 요런 게 사이즈가 두께 9mm 에다 넓이가 90mm 뭐 요런 거 얇은 거 있어요. 그런 거를 간격 맞춰서 이제 그거는 그냥 박으면 또 못이 안 들어갈 정도예요. 그러니까 드릴링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앙카에 박든지 바탕이 목재면은 그냥 스크류 피스 같은 걸로 박아서 그 벌럭벌럭하는 그 겉표면에 그 단열재를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. 이게 오래되면은 사진처럼 그렇게 아주 찢겨져 나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뭐 쫄대를 대는 것도 보기 싫고 그 다음에 화스너 그 앙카 대가리가 보이는 것도 싫고 그러면은 그 대가리 큰 화스너 그거를 조금 이렇게 눌러서 깊게 박아요. 눌려서 깊게 박은 다음에 그 화스너 부분에다가 다시 메쉬를 덧대고 거기다가 접착 몰타를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마감 코트, 마감을 발라주면 되죠. 근데 아무렇게도 색상을 또 똑같이 맞추기가 힘들면은 전체를 또 한번 발라줘야 됩니다. 아니면은 이게 뭐 부분 또 그 앙카 대가리만 보수하기가 나쁘면은 메쉬를 한번 전체적으로 감고
그 다음에 접착 몰타를 한번 또 바르고, 그리고 끝에 마감 몰타를 한번 발라주면 돼요. 뭐 경제적인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김에 이제 외장을 한번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외장도 뭐예요? 제가 전에 시간에 그 외단열 시스템에 나오지만은 뭐 스톤 코트라는 것도 있어요. 돌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외장 재료 이런 것도 있고, 뭐 드라이비트나 스타코 플렉스 이런 걸로 한번 더 씌워주는 방법이 있다.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벌럭벌럭하지도 않고 그게 이제 보수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공사할 때 항상 요 원칙대로 이런 앙카라든지 이런 거를 빼먹지 않고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나중에 보수하려면 참 번거롭고 힘들죠. 거기다 건물이 좀 높으면은 또 외부에다 발판 다 또 가설재 설치를 해야 되고 일이 커집니다. 그래서 이 건물 디자인에 걸맞게 최소한의 그런 어떤 시공으로 그거를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런 의견이에요. 말씀드렸듯이 쫄대를 덧대주든지 그 앙카를 그냥 노출시켜서 박든지, 이것도 저것도 다 보기 싫으면은 앙카를 좀 화스너를 깊게 꽉 눌러 박아서 다시 한번 메쉬를 감고 이제 마감 코트를 한번 칠해줘야 된다, 발라줘야 된다, 이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영상으로 드린다고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시길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77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